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두 번째 장을 살아나가고 있는 40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로 20년을 살아왔는데요. 제 이름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려왔고 그게 익숙해진 인생이었죠. 그때 당시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불리는 것에 불만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진정한 여자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제 삶은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었거든요. 저는 신혼살림을 오래된 연립주택 가장 끝집에서 전세로 시작했었는데요. 그 주택에서도 가장 외진 집이라 햇볕도 잘 안 들고 집 옆에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쥐도 잘 다녔죠. 바퀴벌레도 너무 많았고요. 다른 것보다 햇볕이라도 좀 잘 들어서 빨래가 잘 마르는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고 제가 40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40평대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안정적으로 잘 되는 남편의 사업과 공부 잘하는 큰아들, 밝고 사교성 좋은 둘째 딸, 볕이 잘 들고 널찍한 데다 아파트 시세도 좋았던 자가와 여유가 있었던 형편까지. 그 모든 것은 제가 바라던 것이었고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이다. 성공이 다른 게 있느냐,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마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넘치는 부자까진 아니어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별다른 고민거리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도 화목했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컸었죠. 주변에서도 저에게 별로 고민이 없을 것 같다. 팔자가 좋은 것 같다. 남편도 괜찮고 아이들도 착하게 잘 자라준다 라는 소리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제 자리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저의 행복하고 평탄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사건이 머지않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직원들과 회식을 갔다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회식을 해도 술은 적당히 마시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왔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침대에 뻗었고 저는 대강 남편의 겉옷과 양말을 벗겼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냐고 혀를 차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겉옷 주머니를 정리해서 걸어둘 참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집히는 영수증이나 잡동사니들을 대강 화장대 위에 올려두는데 그중 뭔가 이상한 게 있더군요. 그건 여자의 립글로즈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기분이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여자의 립글로즈가 있다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는 잠에 골아 떨어진 남편과 그 립글로즈를 잠시 번갈아 봤죠. 색깔은 쨍한 코랄색이었고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식으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점잖은 성격이었기에 회식이라고 해도 그런 데를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히 남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입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립글로즈를 보고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화장대 위에 그걸 올려놓고 내일 아침 남편이 잠에서 깨면 물을 참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그 여자 물건은 밤새도록 뭔가 저를 찝찝하게 만들더군요. 다음날 아침 숙취가 있어서 해장국을 찾는 남편에게 그 립글로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 이게 뭔데? 몰라? 당신 옷주머니에 있던데? 그러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걸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더라고요. 아, 맞다. 뭐가? 아,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 새로 들어왔다고 했었잖아. 근데 어제 회식하고 저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려고 주머니에 넣어뒀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립글로즈를 보고 좀 놀라거나 당황했으면 저도 의심을 했을 텐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니 저도 기분이 확 풀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머쓱한 기분마저 들었죠. 아, 그래? 나는 또 외간 여자 립글로즈가 있길래 깜짝 놀랐네. 뭘 놀라? 내가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고? 모르지, 나야. 참나, 비싼 밥 먹고 실없는 소리 한다. 오늘 회사 가서 갖다 줘야겠네. 걔도 참 칠칠 맞아.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이런 걸 아무 때나 흘리고 다니고. 일은 제대로 하려나 몰라.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굳이 저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오해가 풀렸기에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 일은 작은 해프닝처럼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한밤중에 어떤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폰으로 온 건 아니었고 남편의 폰으로 온 것이었어요. 저는 한창 취미로 배우고 있던 그림을 그리느라 그날도 늦게까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카톡 하고 남편의 폰이 울린 거예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그 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저 잠이 안 와요. 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황급히 폰을 열어보았더니 그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남편과 주고받은 많은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둘의 대화는 직장 대표와 신입 직원이 나눌 만한 대화가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가 나눌 만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립글로즈에 관한 대화도 있었어요. 너 내 주머니에 네 립글로즈 넣어놨지? 아, 어제 쓰고 실수로 넣어놨어요. 와이프가 봤잖아. 왜 그래? 실수예요. 그래서 변명했어요? 적당히 둘러댔어. 다음부턴 그런 장난 치지 마. 나 심장 떨어지는 줄. 뭐라고 둘러댔을까 궁금하네. 립글로즈 챙겨와요. 그거 듬뿍 바르고 뽀뽀해 줄 테니까. 내가 못 살아. 저는 경악스러운 기분으로 그들의 대화를 샅샅이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았죠. 마치 오한이 오듯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 새로 들어왔다는 여직원과 말이죠. 저는 그 여직원의 프로필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는 30살이 안 될 것 같았고 어려 보이더라고요. 못해도 열 몇 살은 많을 것 같은 회사 대표하고 노란한 신임 여직원. 저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어질어질했습니다. 자는 남편을 단박에 흔들어 깨웠어요. 자다가 일어난 남편은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놀라더라고요. 왜 이래? 이거 뭐야? 남편은 제가 내민 폰의 대화를 보더니 아차 싶은 얼굴로 제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지금 회사 여직원하고 놀아난 거야? 여보, 그게...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억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걷어딛고 조용히 따라 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가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보라고 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과를 듣고 오히려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20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남편놈의 배신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남편은 미안하다. 얘는 속히 회사에서도 내보내고 끝을 내겠다. 내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죠. 어쨌든 남편은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당분간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끝내겠다고 했으니 이 일을 그냥 덮어야 될지 아니면 막말로 이혼이라도 강행해야 될지 제 생각에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 충격과 배신감이 너무 컸지만 그럼에도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런 일로 제 결혼 생활을 쪽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 딱 한 번만 넘어가자. 그의 회사에서 쫓아내고 바로 정리한다고 했으니 한 번만 덮어두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그 여자에게는 회사 그만두라고 통보했고 관계도 정리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꾸라고 했어요. 남편 놈도 처음엔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머뭇거리는 모습에 저도 폭발했죠. 왜? 이제 와서 네 거 내 거 따지고 싶고 아깝냐. 애들 다 알게끔 떠들썩하게 이혼이라도 해야 속 시원하겠느냐. 악을 쓰고 따졌죠. 남편 놈도 미안하다고 집 명의는 바꿔줄 테니 애들은 모르게 해달라. 이혼만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그 자존심 센 남편이 그래도 자식들 아는 건 부끄러웠는지 싹싹 빌길래 아파트 명의 바꾸는 것으로 하고 일단락 냈습니다. 하지만 덮어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저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한번 믿음이 깨졌기에 남편이 계속 의심스럽고 그 여자와 나누었던 카톡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죠.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피폐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딸아이와 제 친정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공부한다고 했고 남편은 거래처 사람과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랑 저희 엄마 보러 친정에 왔었던 거죠. 저녁까지 먹고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한 8시쯤 됐을 무렵 저한테 문자가 불쑥 왔습니다. 뭔가 싶어서 보는데 뜬금없는 영수증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고요. 누가 보냈지 생각하며 그 영수증이 찍힌 사진을 보는데 그 영수증은 다름 아닌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보냈구나.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한테 왜 영수증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톡을 보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분노로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 딸이 엄마 왜 그러냐고 놀라서 물었는데 그 와중에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속이 답답해서 그렇다고 변명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죠. 화장실에서 그 문자를 다시 봤는데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2시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 내연녀와 모텔에 갔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할까 싶으면서도 친정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전화하거나 따지면 저희 엄마도 아시게 되고 딸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밖으로 나왔고 제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엄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약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먹겠다며 딸을 데리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운전해서 왔는지 중간에 사고까지 날 뻔했죠. 제 상태가 심각하니 딸도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무너지듯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잠시 후 그 여자의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어요. 그 여자가 저에게 남편과 침대 위에서 같이 누워 찍은 사진을 보냈거든요. 뜨악했죠. 남편은 자고 있고 그 여자는 속옷만 입은 채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한테 보내려고 일부러 찍은 거였겠죠. 저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고 어질어질했습니다. 그 여자는 왜 봐놓고 말이 없어요? 라고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그나마 정신 차려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너 뭐야? 사진 보셨죠? 내 남편 옆에 있어? 아니요. 아까 가셨는데요. 너 이런 사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사모님도 좀 아시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저랑 대표님 사이요. 니네 사이가 뭐길래?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죠. 저는 참지 못하고 쌍욕을 했는데 그 여자가 제 욕을 듣자마자 오히려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사모님 욕 잘하시네요. 열받으세요? 야, 너 도라이야?
유부남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이유가 뭐야? 대표님이 저 잘났다고 하시던가요? 근데 아니거든요. 회사는 안 나오는 거 맞는데 저희 여전히 만나요. 대표님이 저랑 못 헤어지겠대요. 사모님이 애들 엄마라서 헤어지긴 힘든데 사이도 안 좋고 같이 살기도 싫대요. 펑퍼짐한 아줌마 의리 때문에 같이 산다고. 야!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하면서 깐족거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혈압이 오르는데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온 거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남편 면상을 보자마자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 큰 소리 내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파트 밖 화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 그년이랑 안 헤어졌지? 그 신입사원 년. 지금도 그년 만나고 오는 거라며? 남편은 발뺌하더라고요.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저는 남편 면상에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그년이 나한테 보냈더라. 모텔 영수증도 모자라서 너랑 뒹구는 사진까지. 남편도 예상 못했던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정말. 심지어 그년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불쌍하대. 당신이 펑퍼짐한 아줌마인 나랑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고 했다며.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끝낸다고 해놓고 인연을 계속 만나? 여보, 나 더 이상 못 참아. 올라가서 네 짐 싸서 나가. 아, 내가 어딜 가? 까먹었어? 여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까 짐 싸서 꺼져. 네 면상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도 다 알릴 거야. 솔직히 애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애들한테 알릴 생각까진 없었지만 남편한테 으름장을 놓을 만한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분명히 끝냈는데 이게 막 이상한 사진 찍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달래려고 다시 만났다가 나를 또 꼬여낸 거지. 너 내가 한번 봐주니까 진짜 바보로 보이니?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끝낼게. 됐고, 나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한 번 봐준다고 했지 2번 봐준다고는 안 했어. 그년이 그렇게 좋으면 그년한테 가서 살아. 내가 너 한 번 바람핀 거 눈 감아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눈 감아줬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해야지 참았다고. 근데 네가 나를 또 배신해. 다 필요 없고 짐 싸서 나가.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경고하고 입구로 다시 가려고 코너를 돌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너 쪽에 저희 아들과 딸이 놀란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너네가 여기 왜? 방금 그거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바람 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 들었어. 아빠가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을 폈어? 그 여자가 엄마한테 연락까지 했고? 엄마 아빠 이혼해? 저기 소윤아. 그 뒤로 오던 남편도 아들과 딸을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아빠! 너네 여기 왜 있어? 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획 돌아서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습니다. 놀라서 불렀지만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고 딸도 울면서 남편을 노려보더니 집으로 들어갔죠. 아이들의 모습에 저는 좀 전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주 잘한다, 애비라는 작자가. 뭐해, 민우 안 쫓아가고. 애가 저렇게 충격을 받아서 가버렸는데. 제 말에 남편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들을 황급히 쫓아갔죠. 저는 딸을 쫓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더라고요. 믿었던 아빠의 배신을 알게 됐으니 그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라고 해도 엄마도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멍하게 있는데 남편과 아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확 들어갔고 남편도 낭패스러운 얼굴로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왜 나가냐고, 그러게 애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드냐며 제 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도 지 생각해서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는 거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딸이 저에게 이혼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너희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집에 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요. 한창 감수성 예민할 시기의 아이들인데 꽤나 큰 충격을 받았구나 싶어서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정말 그 여자랑 끝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이걸 또 용서할 수는 없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는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하면 소송이라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금까지 냈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보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자식들이 너무 걸렸습니다. 딸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싫다고 울었고 아들도 저에게 와서는 자기 대학 가고 나서 이혼하면 안 되느냐고 했거든요. 엄마 아빠 이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공부도 못하겠고 집에도 오기 싫다면서요. 자식들 때문에 저는 또 이혼을 망설이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도 제가 짐을 회사로 보내버려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방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엄청 시설 안 좋은 원룸을 구해서는 힘겹게 사는 사진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제 눈에는 완전 생쇼나 다름없었고 남편한테는 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처받을 자식들이 제일 크게 걸리더라고요. 둘째까지 대학 보내고 나서 그때 이혼을 할까, 시기만 좀 늦출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남편하고 더 이상 부부의 연으로 살기는 힘들 것 같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 시기만 좀 늦출까 싶었던 거죠. 그냥 남남처럼 살면서 모른 척하고 지내면 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랑 아들이 아빠가 하도 연락을 해서 아빠 혼자 사는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엄청 작고 꾀재재한 원룸에서 맨날 라면 먹고 힘들게 살더라는 소리를 일부러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빠가 살도 엄청 빠지고 맨날 술만 먹으면서 후회하고 지낸다고요. 그러면서 남편 역성을 엄청 드는 겁니다. 아빠가 잘못하긴 했지만 불쌍하다면서요.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지네 아빠 편인가 보다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빠 원룸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졸라대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싫으니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저는 싫다고, 엄마 아빠 일은 알아서 할 거고 이혼은 일단 안 하겠으니 너네도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아빠 보러 가자고 자꾸 조르는 겁니다. 저는 원룸이고 뭐고 남편 꼬락서니도 보기 싫었지만 또 한편으론 당장 이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혼 전까지 애들한테는 그럭저럭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등 떠밀려 딸과 함께 남편 원룸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라고 일부러 그런 데를 구한 건지 원룸 중에서도 일부러 옹색한 데를 고른 것 같더라고요. 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소윤아, 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도 같이 왔어요. 어?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은 제가 왔다고 하니 놀란 건지 몹시 당황한 말투로 허둥지둥하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 말과 달리 잘 먹고 잘 지내는지 살도 안 빠졌고 똑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 모시고 왔어요. 뭐하러 이런 데까지? 저는 등 떠밀려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도 엄마 오랜만에 보니 좋죠? 딸은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보고 싶은지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그게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좌불안석으로 쩔쩔매더니 잠깐 회사 일 때문에 전화 좀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뭔가 의심스럽더군요. 뭘 나가서 해. 여기서 해. 아니야. 내가 잠깐 통화 좀 하고 금방 들어올게. 하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모텔 영수증을 보내고 남편과의 동침 사진을 보냈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고 그 여자도 놀라서 멈칫하더라고요. 정말 5초 정도 정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 저 여자를 아직도 만나는구나.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하더니 다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 여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너였구나. 어디 면상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가 16살 많은 대표랑 바람피면서 나한테 그따위 문자 보내고 시건방 떨었던 그년이야? 미쳤어요? 여보. 저는 그 앞에서 남편 싸대기를 있는 대로 날렸습니다.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저는 무려 3번의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 그만 좀 때려. 전현이랑 다 끝났다고 이혼만 말아달라고? 도대체 몇 번을 속여야 직성이 풀리겠어? 저 기집애는 이 집까지 지네 집처럼 드나드네? 도대체 너네 뭐야?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아우, 미치겠네. 왜 하필. 아빠, 저 아줌마 뭐예요? 야, 그러게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엄마를 데리고 와? 하면서 딸한테까지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혼한다는 부모 화해시키고 싶어서 눈치 보면서 자리 만든 딸한테 저게 할 소린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 꺼내서 그년과 남편 영상과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남편이 시겁해서 제 폰을 뺏으려고 하는데 딸도 화가 났는지 자기 폰 꺼내서 다 찍더라고요. 야, 너까지 그만 안 해?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그 여자 그 순간 그대로 도망가고 저는 남편을 있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나동그라진 남편에게 저는 소리를 질렀죠.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남편의 집을 떠났습니다. 딸도 다시는 아빠 얼굴 안 볼 거라고 울면서 나왔죠. 딸한테 그런 광경까지 보여주고 그때의 그 참담한 기분은 말도 못합니다. 저보다는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미치겠더라고요. 딸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울면서 아빠랑 이혼하라고, 아빠가 아직도 저 아줌마 만나는 줄 몰랐다고 절규했죠. 그 모습에 아들도 충격을 다시 받고요. 결국 저는 그 즉시 바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알아서 증거를 다 보내줬고 그 여자랑 나눈 통화 내역도 있고 또 남편네 집에서 그 여자랑 다툼하던 영상과 사진도 다 있었기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여자 이름이 김지민이고 나이는 29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같은 여자랑 3번의 외도를 저지른 데다 이혼까지 하는 거라서 위자료도 최고 수준으로 양쪽에서 다 받았고 양육비도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로는 살고 있는 집을 제가 가지기로 하고 끝을 냈죠. 아이들은 아빠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했고 남편의 연락도 다 거부하게 되었죠. 비록 양육비는 받아도 어쨌든 이제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했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친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형부 일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게를 접었었거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식당을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와 많은 대화 끝에 같이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돈은 벌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딱히 취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오히려 경험 많은 언니와 장사를 같이 하면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형부와 언니, 저는 가게 몫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녔고 여러 곳의 자리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멀지 않은 곳에 회사들도 좀 있어서 저녁에는 회식하러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냉면이나 갈비탕 등의 식사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팔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식하러 오는 단체 손님도 많았죠. 20년 동안 가정주부 하느라 집에만 있다가 뒤늦게 식당 운영을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수완이 좋은 언니 덕분에 자리도 잘 잡게 되었고 단골도 점차 늘게 되었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들은 대학 입학 후 군대에 갔고 딸도 대학 입학을 했죠. 딸은 아예 아빠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 아들은 그나마도 한 번씩 연락 정도는 했던 모양인데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냈고 혼자서 산다고 했답니다. 저랑 이혼 과정에서 결국 그 여자랑 살림 차려서 같이 살았나 본데 같이 살아보니 그 여자가 집착도 너무 심하고 사람 피말리는 성격이어서 남편도 시겁하고 금방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3번이나 뒤통수를 칠 정도로 못 헤어지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몇 개월도 안 살고 헤어졌다고 하니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하여튼 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는 그나마의 전남편 근황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저희 가게로 어느 회사 손님들이 10명 가까이 왔어요. 인근 회사인데 점심 먹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사람들은 보통 2-3명씩 따라오는데 그날은 상사 한 명이 밥을 쏘겠다고 한 건지 한 팀이 통째로 온 모양이었죠.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고 온 거라서 세팅을 해놨었고 그 직원들이 오고 나서 금방 음식을 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 앞으로 갈비탕을 놓다가 들고 있던 갈비탕을 쏟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 직원 중 한 명이 김지민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저희 남편과 놀아난 그 상간녀 말이죠. 5년 넘은 시간이 흘렀어도 분명히 그 얼굴은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보니 그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분명 저를 알아본 것 같은데 시침이 뚝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하고 묻더라고요. 목소리까지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벙찐 기분이었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니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음식을 서빙하는 척하면서 힐끗 그 여자 사원증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원증에도 김지민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이 뻔뻔한 년이 내 얼굴을 까먹었나 싶기도 했죠.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저희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고 언니도 기함하더라고요. "뭐? 그 망할 년이?" 오늘은 사망테크 직원 중 하나라 그거지? 저기 직원들 우리 가게 엄청 자주 오잖아. 나도 알지. 회식도 많이 하고. 근데 저기 집에도 저기 다니는 줄은 몰랐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나 참 어디 그 면상 한번 보자. 바깥쪽 테이블에 초록색 옷 입고 있는 년이야. 알았어. 그렇게 저희 언니는 일부러 서비스 메뉴를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직원들하고 다 같이 오셨네요, 부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갈비탕이 웬만한 전문점보다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회식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서비스인데 좀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이 부근 식당 중에서는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언니는 웃으며 그 여자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만 하고 있고요. 참 사장님, 저희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여기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예약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팀 회식이라서 요 인원들 그대로 올 거거든요. 10명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누구 뭐 승진이라도 하셨나? 저희 팀에서 결혼을 올리는 커플이 있어서 그거 축하 회식이에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잘됐다. 누구야?
저쪽 박 대리는 여기 자주 와서 얼굴 알죠? 그리고 여기 김주임이랑. 근데 커플들이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았어? 그 말을 카운터에서 듣고 있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장이 김주임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가리켰거든요. 그 여자도 겸연쩍게 웃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물들이 다 좋으시네. 선남 선녀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연애를. 아휴. 하면서 부장은 짓궂게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와 웃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맛있게들 드시고 뭐 필요한 거 있음 저희 직원들 부르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저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여자를 힐끗 보고 언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죠. 야, 너 아까 들었지? 세상에 말세네. 전현이 결혼을 한댄다? 미친 거 아니야? 상대방 남자는 전현이 과거에 유부남이랑 바람핀 상간녀라는 건 아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참나. 미친 거지 정말. 저 회사 사람들도 모를 거 아니야. 약삭 빠른 년이 저기는 언제 또 취업했대? 내가 저 부장님한테 다 얘기해줘? 됐어. 저 부장님한테 말해서 뭐해. 개인 사정을 저 부장님이 어쩔 건데. 그래도 억울하잖아. 남의 가정 파탄낸 년이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지는 결혼 안 된다. 저도 몇 년 만에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속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저는 끓는 속을 달래려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던 그 여자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그 여자도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나 기억나지? 그 말에 그 여자는 시치미를 떼더군요. 아줌마, 나 알아요? 왜 아는 척이야? 기억 안 나? 나한테 상간소송까지 받은 년이 왜 기억이 안 날까?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에 그 여자는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살피더군요. 아줌마, 그만하죠? 너 내 남편하고 이제 안 만나니? 나한테 모텔 영수증까지 보내면서 난리친 거 내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헤어져 줬으니 천년만년 데리고 살지 그랬어. 그 여자 눈을 부라리며 따지더군요. 그만 좀 하라고요. 다 끝난 일 아니에요? 그때 소송 다 치렀고 아줌마한테 위자료도 줬잖아. 그럼 끝인 거지. 이제 기억나나 보네. 맞아. 위자료 줬었지. 근데 네 회사 동료들은 그런 사실 알아? 어디다가 협박이야? 협박죄로 콩밥 좀 먹어볼래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간녀 입에서 콩밥 소리 나오니까 진짜 웃기네. 너는 간통죄 없어진 걸 천운으로 알아. 간통죄 있었으면 너야말로 콩밥 신세야. 알아? 이미 지난 일 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요. 너한테나 지난 일이겠지. 낯짝 두꺼운 건 여전하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 마냥 그러고 살지. 그 말에 그 기집애 코웃음 치며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여기 맛있다고 동료들은 많이 왔는데 나는 이상하게 여기가 별로 안 땡기더라니. 아줌마 때문에 그랬나 봐. 아줌마 이혼하고 여기서 일해요? 그래. 아, 고고한 사모님이 어쩌다가 식당에서 반찬 나르고 계시네. 좀 참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돈 받아가며 그 사모님 행세 계속 했을 텐데. 내가 적당히 놀다가 돌려줬을 거고. 일부러 저 긁으려고 하는 소리였는데 별로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때서? 너 같은 년이랑 놀아난 남편하고 계속 사느니 여기서 반찬 나르는 게 100배 나은데? 아, 예. 그러면 그러고 계속 사세요. 야, 너 어디서 시건방을 떨어? 동료들은 네 과거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뭐 결혼 어쩌고 하던데? 네 남편 될 남자는 네 과거에 대해서 아냐고. 그 말에 그 여자 움찔하더니 노려보더라고요. 어디서 센 척하고 있어. 그런 더러운 과거 갖고 있는 주제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런 거 함부로 입 뻥끗 하기만 해봐. 당신 고소당해. 고소해. 고소당하지 뭐. 내가 그런 게 무서울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한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쪽이 하는 헛소리를 누가 믿겠어. 나 아줌마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미친 아줌마가 하는 헛소리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 여자는 그렇게 씹어뱉듯이 말하고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휙 가버리더라고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모른 척 해달라 빌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 이상으로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오냐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마. 저도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냥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모를까. 제 눈앞에 저렇게 뻔뻔한 얼굴 치켜들고 큰 소리 탕탕 치는데 저도 이대로 당할 순 없었죠. 그렇게 저와 언니는 그 여자에게 한 방 먹일 요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회사의 회식 날짜가 되었고 그 여자를 포함한 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고기 서빙을 하며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그 여자는 회식 빠지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장이 김주임하고 박대리 결혼 축하 회식인데 주인공이 빠지면 어쩌냐고 정 빨리 가봐야 되면 조금만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힐끗힐끗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똥줄이 탔겠죠. 그렇게 저와 언니는 드디어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언니는 부장에게 가서 저희 식당 자주 이용해줘서 고맙다며 서비스도 많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봐주시라 그랬죠. 부장님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회식 온 건데 저희 언니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 언니는 매장 벽면에 있는 대형 TV를 틀었죠. 시끌벅적한 회식 가운데 갑자기 TV가 틀어지니 직원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일제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화면에는 그 여자가 저한테 보낸 모텔 사진이 띄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와 저의 통화 음성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로를 위해 지난 증거를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문자로 보낸 모텔 영수증이랑 내 전남편과 동침하는 사진을 보낸 뒤 저랑 나누었던 통화 내용.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내 남편 옆에 있어? 아니요. 아까 가셨는데요. 너 이런 사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사모님도 좀 아시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저랑 대표님 사이요. 니네 사이가 뭐길래? 봐도 모르겠어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죠. 야, 이 죽이려나. 뭐가 어째? 사모님 욕 잘하시네요. 열받으세요? 야, 너 도라이야? 유부남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이유가 뭐야? 대표님이 저 잘났다고 하시던가요? 근데 아니거든요. 회사는 안 나오는 거 맞는데 저희 여전히 만나요. 대표님이 저랑 못 헤어지겠대요. 사모님이 애들 엄마라서 헤어지긴 힘든데 사이도 안 좋고 같이 살기도 싫대요. 펑퍼짐한 아줌마 의리 때문에 같이 산다고. 야!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그 통화음성이 가게로 울려 퍼졌고 시끌벅적하던 가게는 삽시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들 경악해서 그 음성만 듣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팔짱 끼고 서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음성을 틀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이게 뭐냐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를 힐끗대면서요. 아니, 박 사장, 이게 다 뭡니까? 부장님 부하 직원 중에 김지민 씨라고 있다면서요. 그 직원이 여기 있는 내 동생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 직원분 때문에 내 동생 20년 된 가정이 파탄이 났거든요. 예? 그 부장도 기막힌 얼굴로 김지민을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거의 터질 듯한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김지민 씨, 저번 주에 여기서 만났을 때 나한테 그랬지? 이거 과거 일이고 아줌마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나 긁어대지만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열받대. 그래서 다 터트렸어. 어때? 참, 그리고 결혼한다며? 나한테 모텔 영수증 보내고 뒹구는 사진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남편이 좋았으면 천년만년 같이 살지. 왜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하려고 그래? 내 전 남편 서운하게.
제 말에 김지민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치며 그 영상도 틀었습니다. 전 남편 원룸에서 김지민과 제가 뒤엉켜 있다가 김지민이 도망가는 영상이요. 저희 딸애가 찍었던 커다란 TV 화면에 그 녹화된 영상이 나오자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더라고요. 아줌마 미쳤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부들거리는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대놓고 웅성거리며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중 그 여자의 예비 신랑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곳을 확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도저히 있기 힘든 모양이었죠. 김지민도 대리님 하면서 급하게 쫓아나가고요. 김지민과 그 예비 신랑이 나가고 나서 남은 직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김지민 씨 과거가 저랬냐고요. 저는 낭패스러운 얼굴의 부장님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회식 자리에 이런 민폐를 끼쳐서. 아휴, 이게 다 뭔지. 저는 그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직원들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김주임이랑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예, 그 바람에 저희 아이들까지도 다 알게 됐고. 참나, 아니 김주임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세상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아니에요, 부장님. 김지민 씨 진짜 야갔어요. 일도 똑바로 안 하면서 과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는 살랑거리고.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 잘하고 실적만 자기가 잘 가로채고. 직원들도 그 여자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여자에 대한 성토대회가 일어나더라고요. 남직원들한테 꼬리치고 다닐 때 저럴 줄 알았다느니, 평소에도 끼부리고 일도 똑바로 안 했다느니, 그런 말들 속에서 그 부장도 황당한 표정이었죠. 저는 어쨌든 회식 자리에 이런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고 오늘 음식값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었고 언니랑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저의 폭로 때문에 그날의 회식은 몹시 시끌벅적했습니다. 뛰쳐나간 그 여자와 예비 신랑이란 남자는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언니는 저에게 좀 속 시원하냐고 했고 저는 속 시원하다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저희 가게 단골인 직원 한 분이 와서 후일담도 얘기해 주셨어요. 회식 다음 날 회사 전체가 다 뒤집어졌대요. 그런 역대급 일이 있었으니 그 팀뿐만 아니라 회사가 아예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답니다. 김지민과 그 예비 신랑은 다음 날은 연차 쓰고 안 나왔고 그 후에 둘 다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그 일로 너무 떠들썩하니까 개인 면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사긴 하지만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간소송을 당했던 것도 맞는지도 확인했대요. 김지민은 아니라고 그 아줌마가 미친 여자라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다네요. 저를 상대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답니다. 제가 통화 음성까지 다 깠고 본인 목소리 맞으면서 그게 씨알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결국 개인 문제라서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곤 하지만 회사 안에서의 소문은 장난 아니었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결혼도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지민은 그럼에도 뻔뻔하게 회사를 더 다니다가 소문이 갈수록 줄어들지가 않으니 결국 휴직 신청했다는데 말이 휴직이지 특별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거의 사직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깨지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생겼는 근황에 저도 속 시원하더라고요. 또 저보다 저희 언니가 더 통쾌했고요. 저한테 고소할 거라고 했다더니 결국 고소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솔직히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여자가 고소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거든요. 제가 지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고 저희 자식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혼하고 나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얹힌 것처럼 갑갑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그 여자 말 맞다나 2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고 회사 대표의 아내라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다가 지금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속은 훨씬 편합니다.
제가 만약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삭히고 넘어갔다면 아마 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요? 제 의지로 전 남편과 끝냈고 지금은 땀 흘려서 제 돈 당당하게 벌고 그 돈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니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나마 남은 제 가슴 속 응어리까지 그 일로 잘 털어냈으니 이제는 속 시원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